농림축산부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시행. 농민들의 우려와 대책은? 2025년 농림축산부가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농업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소득을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림축산부가 계획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농민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봅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란 무엇일까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는 농림축산부가 2025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쌀 생산 조절 정책입니다. 주된 목적은 쌀의 공급 과잉을 막고 쌀 가격을 안정화하며 동시에 농가 소득의 다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의 과잉 생산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의 수익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부 벼 재배 면적을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농민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벼 재배 면적의 일부를 줄이고 다른 작물로 대체하거나 해당 면적을 휴경지로 남겨둬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장기적으로는 쌀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주요 우려는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쌀 생산 감소가 곧바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까? 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쌀 재배 면적 축소가 쌀 가격의 안정화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여러 차례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쌀 가격은 국내 생산량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상황, 수입 쌀의 유입, 기후 변화 등의 외부 요인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농민들은 재배 면적을 줄인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냅니다. 둘째, 대체 작물 선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벼 재배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농민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대체 작물 선택의 어려움입니다. 정부는 콩, 옥수수, 보리 등의 대체 작물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들 작물의 수익성이 쌀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체 작물 재배에는 새로운 농업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며 초기 투자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민들은 대체 작물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정부 보조금의 실효성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농민들은 보조금이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절차가 복잡할 경우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농촌 공동체의 붕괴 우려 때문입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공동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벼농사는 농촌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벼농사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 농업 관련 일자리도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농민 이철수 씨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벼농사를 수십 년간 이어왔는데 갑자기 다른 작물로 전환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농민 박영희 씨는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벼농사를 줄이는 대신 아예 농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젊은 농업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오히려 농업 기반을 약화시킬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체 작물 재배 지원 확대입니다. 정부는 대체 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농기계 지원, 판로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보조금 지급 방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시기를 앞당겨 농민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역 맞춤형 지원 정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농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는 감자와 옥수수, 충청도에서는 콩과 보리를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단기적인 쌀 생산 조절에 그치지 않고 농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R&D 투자와 농업 인프라 개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농업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정책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농업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농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체 작물 시장의 안정화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대체 작물 재배에 성공하더라도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정책 시행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농민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5년 농림축산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는 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정부와 농민들이 협력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갈 때 이번 정책이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IAD 국제농업신문은 국내와 해외 농업 관련 기사를 제공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국제농업 관련 최신 기사 매거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이름, 이메일 roexpam@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면 기사에 대해서 누구라도 자발적인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25-025119 좋아요, 구독, 후원에 감사드립니다.